이 알고리즘의 부분 문제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문제들을 이용해서 더 상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상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분 문제를 이제 이용해서 상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부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노드가 1부터 n까지 n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중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래프에 i부터 j까지의 최단 경로의 거리를 d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dij는 i라는 노드에서 j라는 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의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k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1부터 k까지의 점을 경유할 수 있는 경유 가능한 점이 1부터 k까지일 때 1부터 k를 경유하는 것을 고려해서 i에서부터 j까지의 가장 짧은 경로, 최단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부터 k까지 경유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점을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점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하나도 이용하지 않더라도 1부터 K까지를 경유할 수 있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제일 짧은 최단 경로의 거리, 이게 이제 DIJ의 K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이 DIJ의 K라고 하는 것은 1부터 K까지 사이를 경유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경유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나도 경유하지 않고 I부터 J까지 직접 연결된 간선, I에서부터 J까지 직접 연결된 간선, 그걸 이제 이용해서 하는 게 짧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도 경유 안 하고 간선 IS, J 요걸 이용하는 게 가장 짧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K까지 1부터 K까지를 고려해도 직접 간선 이걸 이용하는 게 짧다. 그러면 이제 요게 DIJK의 그 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 K의 의미는 1부터 K 사이를 경유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의 최단 경로다. 그런 뜻입니다. 이 K는 경유할 수 있는 노드의 그 1부터 K까지의 그 경유할 수 있는 노드의 번호니까 요 i하고 k는 같으면 안 되겠죠. 요건 경유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i하고 k는 같으면 안 되고 j하고 k도 같으면 안 되겠죠. i, j 사이에 k를 경유하는 것을 이제 고려했기 때문에 요 i, j하고 k는 같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k가 0이면 dij의 0이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경유하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점도 경유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떤 점도 경유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니까 결국 이 ij 사이에 있는 간선, 이게 아무것도 경유하지 않는 경우의 최단 경로는 이 간선의 값이 이 dij0의 값입니다. 이 간선의 가중치가 dij가 됩니다. 아무것도 경유하지 않으니까 직접 가는 길만 있는 거죠. 그 경우에가 이제 dij의 제로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dij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i와 j 사이의 최단 경로인데 1을 경유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점 i에서 j 사이에 1을 경유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을 경유하는 경우하고 직접 가는 경유하고 이 둘 중에 더 짧은 것이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밑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i에서 j에 1을 경유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는 직접 가는 경우하고 1을 경유하는 경우하고 둘 중에 더 짧은 것이 최단 경로가 되겠죠. 그러면 직접 가는 경우는 아무것도 경유하지 않으니까 dij의 제로의 값이겠죠. 그 다음에 1을 경유하는 거는 i부터 1을 경유하는 1로 가서 i에서부터 1로 가서 1에서 j로 가는 거잖아요. i에서 1로 갈 때 최대로 경유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번인 걸 고려하니까
지금 1번인 걸 새로 고려하니까 1이 아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경유 안 하면서 1로 가는, i에서 1로 가는 거죠. i에서 1로 가는 요 길과 그 다음에 i 1에서 j로 가는 요 두 개의 합이 뭡니까? 1을 경유했을 때의 거리죠. 예. i에서 1로, 1에서 j로 가는 요 두 길의 합이 1을 경유하는 경우예요. 자, 이때 i에서 1로 갈 때 아무도 경유하면 안 되고 j에서 i1에서 j로 갈 때 아무도 경유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대로 경유할 수 있는 노드 번호가 1번인 경우를 고려하기 때문에 1보다도 작은, 그러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1을 경유하는 경우하고 직접 가는 경우하고 사이에 더 작은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dij의 1을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의 길입니다. 이 dij 1의 최단 경로는 직접 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1을 경유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점 i와 j 사이에 dij 1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요걸 계산할 때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dij의 제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지금 ij가 같으니까 좀 헷갈립니다만, 이제 어쨌거나 요 d 제로의 값을 이용해서 dij1을 계산을 합니다. 자, 1을 경유하는 거기 때문에 i와 j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요 dij의 제로는 입력 데이터죠. 예, 그래프가 아무도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간선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입력 데이터하고 같은 것이고, 입력 그래프와 같은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dij1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가장 작은 부분 문제다 이렇게 했네요. 자, 이 입력 데이터로부터 dij1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구한 부분 문제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뭘 만들면 되느냐 하면 dij2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요 부분 문제를 이용해서 더 상위의 부분 문제를 계산하는 거죠. 자, dij2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를 경유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입니다. i와 j 사이에 2를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입니다. 이것은 i와 j 사이에 2를 경유 안 하는 경우와 2를 경유하는 경우, 이 둘 중에 더 작은 값이 dij의 2까지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입니다. 자, 지금 고려하는 것이 2까지 고려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를 꼭 가는 건 아닙니다. 2를 안 거치는 게 더 짧으면 이 값이 dij의 2의 최단 경로가 되는 것이고요. 2를 경유하는 것이 더 짧으면 요 길을 경유하는 길이 요 dij2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i에서 2를 경유해서 j로 가는 경우하고 경유 안 하는 경우하고 사이에 더 짧은 거리가 dij2가 되는 겁니다. 2를 경유 안 하는 것은 i에서 j로 가는 최단 경로인데 1을 고려했을 때의 i에서부터 j로 가는 최단 경로, 이게 이제 원래의 값 ij의 최단 경로죠. ij가 아까 앞에서 1을 경유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가 dij1에 가지고 있잖아요. 1을 경유했을 때 고려했던 그 거리하고 2를 경유하는 경우의 거리하고 둘을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자, i에서 2로 갈 때는 1까지 경유하는 걸 고려해서 i부터 2까지 가는 최단 경로, 이걸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에서 j로 갈 때 최단 경로는 1을 경유하는 걸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dij2의 값을 이용할 때, dij2의 값을 계산할 때 dij1의 값을 이용해서 요 2의 값을 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요 1이라는 dij1의 부분 문제를 이용해서 dij2의 그 상위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요 위에 있는 설명을 보시게 되면
2를 경유 안 하는 경우에는 원래 있던 dij 1의 값이 더 짧은 것이고요. 2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i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j로 가면 이게 바로 2를 경유하는 경우죠. 요 값들의 합, 요게 이제 새로운 dij 사이의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이때 1에서 2로 갈 때 고려할 수 있는 노드는 1까지만 됩니다. 2에 대한 걸 지금 고려하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는 2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을 경유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i부터 2까지의 최단 경로, 그 다음에 1을 고려했을 때 2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 요것들의 합이 2를 경유하는 경우에 최단 경로가 되는데, 이 둘 중에 더 짧은 것이 새로운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자, dij3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지금 k로 일반화 시켰네요. dijk라고 하는 것은 뭐냐? k를 경유해서 j로 가는, i에서부터 k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의 거리와 직접 가는 경우, i에서 j로 직접 가는 경우와 k를 경유하는 경우, 이 중에서 저 작은 것을 dij의 k 값을 하면 되는 거죠. k를 경유 안 하면 k-1까지를 경유하는 거죠. 그래서 dij k-1까지 경유해서 i에서 j로 가는 경우와 이번에 새로 추가로 k를 경유하는 걸 고려합니다. 그럼 i에서 k로 갔다가 k에서 j로 가는 요 경우에 합하고 둘 중에 더 작은 것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 두 길의 합이 새로운 최단 경로가 되는 거고, k를 경유 안 할 경우에는 그 이전의 값, 요게 이제 최단 경로가 되겠죠. 자, i에서 k로 갈 때는 k-1까지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k-1까지를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는 그 앞단에서, 그 앞부분 문제에서 다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i부터 k까지 갈 때 k-1을 까지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를 이용했을 때의 거리와 k에서 j까지 k-1을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 이 둘의 합이 k를 경유하는 경우죠. 그래서 요 길하고의 작은 값을 이제 새로운 dij의 k 값으로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쭉 반복해서 이게 n이 되면 모든 가능한 점들을 다 경유하는 거죠. 모든 점들을 다 경유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에 i와 j 사이의 최단 경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쌍의 최단 경로를 구할 때 이 k를 1부터 쭉 이제 1에서 출발해서 2를 구하고 2에서 3을 구하고 4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n까지를 구하면, 이 n까지를 구하면 결국 요 din을 찾게 되고, 결국 모든 가능한 노드를 경유했을 때의 최단 경로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이드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이제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차례대로 dij의 0에서부터 1을 구한 다음에, 사실 0은 이제 인풋 데이터가 그 자체가 0이죠. 이걸 이용해서 1을 경유했을 때, 2까지 경유했을 때, 3까지 경유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점 해서 D에 N의 ij 이렇게 찾으면 이제 모든 쌍의 모든 점을 다 고려했을 때의 최단 경로의 길이가 나오죠. 자, 이렇게 찾아 나가는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알고리즘은 입력이 2차원 배열 D입니다. 이 D는 2차원 배열인데 행의 I, 요게 출발 지점이고, J, 열의 J, 요게 이제 그 J 종착점 J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I에서부터 J 사이에 이제 최단 경로의 거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D인데, 입력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간선 dij의
간선 ij의 가중치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입력 그래프, 이 입력 그래프의 값이 dij, d의 행렬 d의 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간선이 있으면 그 간선의 가중치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간선의 가중치가 없으면 무한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 지점과 종착 지점이 같으면, i와 j가 같으면, 출발 지점과 종착 지점이 같으면 이제 최단 경로는 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입력이 들어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출력은 뭐냐 하면 모든 점을 다 경유했을 때의 dij 값, 그러니까 모든 쌍의 최단 경로의 거리의 값이 들어있는 배열 d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알고리즘의 문장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k가 1부터 n까지, 이 k가 뭐냐 하면 d의 0, d의 1, d의 2 이렇게 해가지고 경유 가능한 노드들의 번호, 그 k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부터 2, 3, 4 해서 최대 n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건 뭐냐 하면 dij의 k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요 i는 이제 출발 지점, 요 j는 종착 지점.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그 버텍스의 번호 i와 j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짝이니까 결국 이 i가 1부터 n까지, n개의 노드니까 1부터 n까지, 그리고 j도 1부터 n까지 그 모든 가능한 dij 값의 페어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를 경유하기 때문에 i하고 k는 같으면 안 됩니다. j도 k하고 같으면 안 되죠. 그리고 i와 j가 같다는 얘기는 요 출발 지점과 종착 지점이 같으니까 이건 항상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ij하고도 같지 않는 요 각 dij에 대해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야, 요거 구할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k를 경유하는 경우, k를 경유 안 하는 경우, 이 둘 중에 더 짧은 것을 한다고 그랬죠. k를 경유 안 하는 경우는 그 이전에 있는 dij의 k-1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k를 경유 안 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요 값하고 k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di의 k하고 여기 k-1까지 경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k에서 j, 요 두 k를 경유하는 경우의 거리의 합하고 둘 중에 더 작은 것을 요 새로운 dij의 k 값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ij의 값은 그 이전의 값이라는 것이 지금 뭐를 고려합니까? k를 경유했을 때의 dij 값이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k라고 하는 게 따로 표시가 없습니다만 지금 k가 1부터 이 밖에서 지금 k 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k인 경우에 dij 값을 찾으니까 요 dij 요거는 이제 예전 값이죠. 예전 값이니까 k-1의 값에 해당이 되는 셈입니다. 예전 값, k를 경유 안 했을 때의 원래 값. 그 다음에 요거는 k를 경유했을 때 i에서 k로 갔다가 k에서 j로 갔다가 경유했을 때의 요 두 개를 더하면 k를 경유하는 거리죠. 이 중에 더 작은 값을 dij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k가 1일 때의 dij의 모든 값을 구하고 k가 2일 때 또 dij의 모든 값을 구하고 k가 3일 때 dij의 모든 값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n일 때 dij의 값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끝냈을 때 이 끝에 이 알고리즘이 끝나면 이 dij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1부터 n까지 모든 노드를 경유하는 경우를 고려했을 때 i부터 j까지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플로이드의 그 최단 경로 찾는 알고리즘의 수도 코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그 깔끔하게 간단하게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 플로이드의 알고리즘을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도 코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